자, 우리가 오늘은 제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베트남 국제 결혼의 미래 전망 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미래 과연 국제 결혼이 채팅 목록 이제 안 띄워요. 채팅 목록은 안 띄우기로 했습니다. 국제 결혼이 미래. 자, 저번에 어떤 신랑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구독자님이, 국제 결혼이 이제 끝물 아니냐, 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띄우는 게 나을까요? 뚜리뚜바님, 띄워드릴까요? 띄우는 게 낫겠어요? 채팅창?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베트남의 호치민이나 하노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국제결혼은 결국에 여전히 시골에 국한된 이야기고, 또 물론 이제 호치민에서도 국제결혼을 해요. 뭐 대학생들도 국제결혼을 하고 그렇지만 절대 다수가 시골 출신 여성의, 그리고 고등학생, 고졸, 중졸 이런 친구들이 주를 이루고, 여전히 국제 결혼은 왜 이런 게 뜨죠?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여 송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잘 들리나요? 그죠? 잘 들리죠? 밑에 제 화면을 보니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자, 제가 요새 조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냐면, 자, 베트남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진짜 차도 많아졌고, 호치민에 이럴 때, 호치민 하노이만 가봐도 차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아무튼 부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체감이 됩니다. 여기 있어 보면. 근데 시골은 아니에요. 시골은 물론 옛날에 막 10년 전에 오시는 분들, 시집 오시는 분들 집에 가보면 화장실도 없고 막 그랬죠. 개울가에 그냥 이렇게 노상 이렇게 칸막이만 쳐가지고 대변을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는 웬만한 시골 가도 이제 신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기에 물린다거나 그런, 모기는 있지만 아무튼 뭐 말씀하시는지 옛날에 결혼하신 분 알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은 거의 대부분 웬만한 시골도 신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 변기 뚜껑이 깨져 있다든가 아예 없다든가, 아니면 이 우리 양변 물통 없이 그냥 신식 변기만 있다든가, 아무튼 어쨌건 있어요. 근데 자, 시골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결혼이 여자가 끊임없이 나오느냐. 자, 보세요. 이 베트남이요, 전쟁이 끝나고 작던 커던 동네가 다르던 집을 하나씩 다 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벽히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뭐 베트남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얼추 맞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자, 베트남에 모든 사람에게 집을 줬어요. 한 채씩.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세대가 아이를 5명을 낳습니다. 와이프 안녕하세요. 자, 자식을 5명을 낳아요. 자, 그러면 집을 어떻게 해줘? 나눠줘야 되잖아요. 못 나눠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랄지 작은 아들이랄지 막내 아들이랄지 뭔가 누군가에게 집을 물려주겠죠. 그러면 그리고 모은 돈으로 요거 한 명 이렇게 해서 집을 물려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도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재산을 아들한테 줘요. 딸은 안 줍니다. 아직까지 베트남 시골은, 호치민은 모르겠어요. 자, 베트남 시골에서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딸은 일단 집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딸이 이 시집을 가서, 그럼 이 남자는 할아버지 재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가정이 자식을 이제는 옛날처럼 5명, 6명 낳지는 않지만 이제는 둘은 낳아요. 여전히 둘, 셋 이렇게 낳아요. 둘은 낳아요. 둘 보통. 그러면 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나왔어. 자, 그러면 엄마, 아빠 집은 누가 가져갑니까? 무조건 아직 베트남 시골은 누구 거? 아빠 거. 아들 거. 자, 그럼 딸은 집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베트남 사람들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들이 둘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집이 없는 아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 집이 없는 집이 있는 아들한테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베트남도 시어머니 문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안 모셔도 되는 자식한테 시집을 가면 어떻게 돼요? 집이 없어. 시골 청년이 집을 어떻게 삽니까? 부모가 안 사주면. 지금 물가로도. 그죠?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 엄마의 삶도 받고, 이모의 삶도 받고, 뒷집 언니의 삶도 봤어. 근데 한국에 장가간 이모 삶을 봤어. 근데 이모가 어떻게 살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올 때마다 선물을 바리바리 사오고 여유 있어 보이고, 그죠? 그렇게 보이죠. 당연히 700만 동 800만 동 버는 집인데. 그랬을 때, 자, 오늘 주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자, 그럼 다음 세대, 반세기 다음 세대겠죠. 자, 집이 없다니까요. 집이 없어요. 이 여자는 원래 5년 뒤에도 집안에 집이 있다면 그건 아들 거예요. 베트남도 여전히 아들 겁니다. 아들 거고. 자, 그럼 이 딸은 집이 일단 없어. 시골에서 한 달에 700만 동 800만 동 버는데 뭐 집이 두 채나 있겠어요? 아니겠죠. 물론 그냥 평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집이 두 채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이 딸은 가족이 3명이야. 그러면 언니 3명이야. 그럼 언니한테 주겠죠, 집을? 없어. 아무튼 집이. 본인은 없는 거야, 집이. 그리고 남자도 2분의 1의 확률 또는 3분의 1의 확률로 집이 없어요. 맞죠? 제 분석이 맞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자, 20살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갈 것이냐. 700만 동을 버는, 한 달에 70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35만 원이고, 우리 신부 생활비가 35만 원, 700만 동이죠. 우리 신부 생활비, 신부 일 하나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신랑들이 주는 돈이 700만 동이에요, 한 달에. 근데 시골에서 쇠가 빠지게 일해봤자 700만 동 법니다. 그러면 그 남자한테, 베트남 남자한테 가서 평생을 네가 사네, 죽네, 사네, 뭐 배가 고프네, 애 밥은 어떡하네,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혼해. 그죠? 생활고는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신부들은 틱톡, 유튜브 10년 전하고 또 달라요. 유튜브, 틱톡 다 봅니다. 그러니까 눈은 자꾸 높아지고 먹고 싶고 사고 싶고 하는 건 많아.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면 진 풍경이 열리는 거야. 뭐 한국의 무슨 떡볶이, 뭐 남산타워, 명동, 제주도, 이런 게 그냥 핸드폰만 툭 밀면 나오는데 자기는 이 집에서 벗어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호치민은 어떻게 가? 호치민 무서워서 못 가요. 여기 시골 친구들 웬만한 깜딱 없이 호치민 그거 진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부모님도 원치도 않고. 어쨌건 국제결혼은 한 남자에게 나이가 좀 많을지 몰라도 책임을
이게 보내는 거야, 시집을. 그러니까 불안감이 그래도 좀 덜하지. 근데 여자 홀몸으로 자기 딸을 호치민으로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는 호치민으로 자기 딸을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결정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못합니다. 그런 거. 그러면 돈도 없이 보내요. 그러면 뭐해요? 호치민 가서 여자가 뭐해? 돈도 없이 보내면. 결국 졌으면. 그럼 호치민 가서 뭐해요? 진짜 쇠가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공장 근로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같은 급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내 아버지 세대는 전쟁 끝나고 집을 다 받았어, 하나씩. 그래서 집이 있어. 그래서 나는 걱정이 없었던 거야. 저 집은 내 거니까. 근데 내 딸을 낳고 보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보니까 내 집은 이 아들을 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베트남 시골 문화는. 이 집은 아들 거예요. 그럼 딸은 어떻게 해요? 내 세대, 집 딱 내 세대예요. 아버지가 나이가, 우리 장인어른이 저보다 1살인가 2살 많아요. 그럼 내 딸을, 지금 내 와이프는 어떻게 해요? 그럼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없어. 베트남 남자한테 시집, 그 다음에 한국 남자한테 시집, 그리고 일하러 가는 거. 공장이나 이런 데, 호치민이나 이런 데 일하러 가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 딸이, 내가 바라는 건 나는 옛날 꼰대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바라는 솔직히 내 딸의 삶은 좋은 남자, 건실한 남자, 부자 만나가지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는. 내가 입장 바꿔놓고. 내 딸을 공장을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면 공장은 못 보내요. 나는 보내기 싫어요. 나는 시집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 베트남 남자, 한국 남자인데, 자, 내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자, 내가 베트남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죠? 저보다도 잘 알죠? 왜냐면 베트남 사람이니까. 저는 지금 겉핥기식으로 베트남을 아는 척을 하는 거고, 장인어른은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죠. 그 뼛속 깊은 곳까지 다 알겠죠. 병폐와 문제, 남자들의 그 쓰레기 같은 마인드,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겠지. 그러면 내 딸을 비슷한 나이대의 베트남 남자한테 시집을 보낼지, 나이가 나랑 비슷한 20살 차이가 나는, 그래도 최소 국제결혼을 하는 남자는 와이프는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기본 소득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논팽이가 아니면, 막 술집 다니고 막 도박하고 이런 남자 아니면. 그러면 적어도 기본 삶이 보장되는. 그리고 이 삶은 남편이 그렇게 도박하고 술 먹으면 귀하고 이혼할 수가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좋은 환경에서. 그렇지만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면 나이만 비슷했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위 이럴 수도 있어. 편하게. 근데 결국에 여기도 이혼을 하죠. 왜? 너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700만 동 받아갖고 어떻게 삽니까? 한 가정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 남자 혼자 벌어서는 안 되니까 여자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맞벌이를 해야 돼. 그래서 남자 700만 동, 여자 500만 동 정도 벌어서 한 달에 1200만 동. 이걸로 생활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는 몰라. 내 딸이 지금 없어서 이게 좀 더 냉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5년 후에도 제 딸을 국제 결혼을 시킬 거예요. 제 와이프 생활비가 한 달에 공부만 하면 돼요. 내 와이프 생활비가 한 달에 공부만 하면 700만 동이에요. 시골 남자가 벌 수 있는 돈이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700만 동이에요. 그러면 이런 남자한테 보내고 싶습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700만 동을 꽂아줄 수 있는 남자한테 장가를 보내. 저는 내 딸이라면 나는 5년 뒤든 10년 뒤든 내가 시골에 살다면 나는 내 딸한테 너 그냥 한국 가서 살래? 라고 할 것 같아요. 시골에 살면 10년 뒤에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임금 상승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은 있어요, 베트남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시골은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최저임금을 올려라 이게 있어요, 지침이. 뭐 예를 들면 뭐 5%, 7%, 뭐 10% 이게 올려라가 있어요, 지침이. 근데 시골은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요. 700만 동 벌고 한 달에 정말 공사판 같은 데 가서 일하면은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한다고 치고 한 600만 동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내 딸을 어디다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베트남 부자가 제일 좋죠, 일반. 근데 여기 쉽나? 내 딸이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베트남 부자가 뭐 얼마나 이쁘길래 베트남 부자가. 베트남 부자들은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이랑. 얼굴 이쁘기만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교양, 배움, 학벌, 그리고 집안 분위기, 집안의 분위기, 여자 집안의 분위기, 아빠가 하는 일 이런 거 다 따져서 결혼했죠. 그 백마탄 왕자 베트남 없어요. 정신 나간 애들 있잖아요. 그런 몇 명 없어. 다 엄마 말 잘 들어요, 베트남 남자. 그러면 정신 나갖고 나는 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난 저 여자가 결혼하겠어. 잠깐 놀다가 좀 이쁜 애들은 부자를 만나고 놀다가 헤어져요. 결혼은 딴 여자랑 해요, 부자들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걸 알죠. 베트남 사람은. 아빠는 알지. 냉정하지. 딸인데. 내 딸이 잘 되기만은 바랄 텐데. 그러면은 나는 내 딸을 베트남 시골의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호치민에 보낸다? 아우 무서워. 나도 무서워요, 호치민은. 홀로 딸을 홀로 보내야 되잖아. 난 여기 일터가 있는데 어떻게 가, 내가. 아빠가 딸 혼자 보내야 되는데. 아니면 저기 그 공장지대로 그 일 보내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 가서 일을 해보면 알지. 야, 진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그럼 저기 있는 저 남자 같은 애랑 결혼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알죠, 본인이. 그러면 국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많지 않아요. 베트남 정부에서도 막지 않는 이유가 돈도 되지만 외화벌이도 되지만 보세요. 아니 제 생각보다 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틱톡에 올라올 거예요. 새로운 요즘 세대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성원이 된 세대들이 또 그거를 다음 세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고등학교 1학년, 뭐 중학교 3학년 이런 친구들이 그걸 본단 말이야. 틱톡을 보고. 그러면은 또 달라졌어, 한국 문화가. 이제는 막 남편들이 이렇게 뭐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도 보내준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또 뭐 머리 미용 배우라 그러면 생기고, 이런 문화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개적으로. 또 커피숍에도 막 손잡고 다니고, 이제 신랑들이 떳떳하게. 그런 문화들이 또 이제는 또 업데이트 된다고요, 베트남에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결국에는 계속 간다. 시골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론 시골도 잘 사는 사람 잘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요. 베트남 경제가 그렇게 썩 막 계속 성장은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내부로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내부는. 그리고 물가는 아시다시피 3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올랐어요. 다 전부 다. 시골 물가만 조금 안 올랐고 다 올랐어요. 물가 다 올랐고 임금은 그대로, 시골 임금 그대로, 그 다음에 3년 전 임금 그대로, 그 다음에 그리고 괜찮은 남자들은, 시골에 괜찮은 남자들은 남자잖아요. 호치민으로 가요. 덕나이, 뭐 빈정 이렇게 그 성공할 수 있는 곳.
그런 데로 가죠. 시골에 안 있어. 괜찮은 남자는, 괜찮은 남자. 좀 머리도 깨어있고, 그 다음에 좀 의욕도 있고, 또 일도 열심히 하려는 그런 건실한 남자들은 시골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만날 수 있는 거는 그 시골에 남아있는 좀 어리버리한 애들이야. 쉽게 말하면. 뭐 호치민으로 일하러 갈 용기도 없고, 어? 그냥 동네에서 그냥 뭐 아버지 일 같이 하는 뭐 그런 친구들이겠죠. 이 여자가 좋은 결혼을 하려면 이 여자도 호치민으로 가야 돼. 그죠? 제 말이 맞죠? 오빠 애 낳으면 돈 줘요? 이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돈 줘. 우리 3명 낳아요 이러고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우리 신랑님한테도 그런 얘기 들어요. 제가 소문시킨 신랑님들한테도.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와서 아이를 낳고 돈을 받고 그때 와이프 다 줄 거예요. 이제 그런 세대잖아. 또 우리 세대의 문화는 뭐예요?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이 나도 꼭 커피숍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맛집도 가고 손잡고 그 다음에 아기 낳아서 돈 나오면 와이프 주고 이런 세대예요. 제가 봤을 땐 맞아요. 절반 이상이 그래요. 우리 언니, 우리 사촌 언니, 야 이번에 애 낳았는데 돈 줬어. 틱톡 진짜야. 애를 낳으니까 돈을 준다는 거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베트남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신부들 깜짝깜짝 놀래요. 돈 준다고 하면, 애 낳으면. 왜 상상할 수도 없는 여자가 애 낳는 게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지금 세대도. 그리고 왜 애를 낳는? 엄마 초청해서 엄마 일하게 하려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애는 반드시 낳아야 되는 마인드야. 근데 애를 낳으니까 돈을 준대. 그거를 이제 받는 사람이 생기죠. 왜냐면 이거 우리도 이렇게 막 애가 없고 막 애에 대한 그 갈망, 애에 대한 갈증, 그래서 돈을 주네 만에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게 아주 이렇게 표면적으로 들어온 거는 올해 아닙니까? 뉴스에서 아주 떠들어주면 대대적으로 출산율에 대한 하면서 올해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좋은 환경으로 온 신부들, 그리고 그 신부들이 이제 애를 하나씩 낳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신랑님들도 막 낳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돈 이렇게 하면서 애기 한 손에 안고 틱톡 뻔하죠? 이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해서 딱 사진 찍어갖고 여기 딱 영상 찍어서 애 낳아서 받았어요. 베트남 돈으로 뭐 2천만 동 이렇게 올려요. 그럼 클릭 안 하겠냐고. 그 썸네일에 베트남 여자가, 시골 여자가 클릭하지.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애를 낳았는데 돈을 줘? 뭔 소리야. 그래서 클릭을 하고. 근데 웬걸 진짜 영상을 보니까 진짜 돈을 줘. 이 친구들 입장에서 완전 미친 나라죠. 미친 나라. 아니 한국이 잘 사는 줄은 알았는데 왜냐 분석하고 몰라요. 시골분들. 남의 나라고. 뭐 출산율이 0.7이면 그게 뭔지도 관심 없어. 뭐 0.7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며 한 명 남자 1 여자 1로 해서 둘이 나서 1 명이 나오면 1이고 뭐 이렇게 계산법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오로지 뭐가 관심 있겠어요. 우리 언니 친척 언니가 시집을 갔더니 애를 낳았더니 돈을 주더라야. 그래서 얼마? 에? 내가 여기서 쇠가 빠지게 6개월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준다고? 애 원래 낳을 거였는데? 애 낳는데 돈을 왜 줘? 이거야. 들의 제가 봤을 때 90%가 넘는 확률로 아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원해요. 원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 낳을 이유가 너무 많아. 때문에 화상 단계에서 물어보면 신부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게 되는 신부하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죠? 네. 이런 걸 속이지 않아요.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6개월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는 문제는 이 신랑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데 6개월씩 살 수밖에 없다는데 그거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런 건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서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